자, 그럼 이어서 디지털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디지털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판매를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전에 있던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과 어떻게 보면 같이 통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걸 저번 시간에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 SNS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 요즘의 추세지만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뭐 방문 판매 이런 것들과 같이 이루어지면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번에 다루는 내용들은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쪽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요,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소셜 빅데이터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조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여하튼,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에 필요한 어떤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들을 어디서? 소셜에서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자료가 결국은 뭐 매출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경쟁 제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전략적인 판단을 세우는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랬을 때 수요에 대한 파악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뭐 키워드들을 검색하는 양을 분석하는 툴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판매를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어떤 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판매, 매출액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유료 툴이에요. 근데 이제 키워드 분석에 대한 거는 유료 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빅데이터의 구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파악을, 특히 수요 파악은 크게 뭘로 나눌 수 있다? 키워드 검색 수 및 매출 파악으로 할 수 있는데, 주로 이런 매출 파악은 어디서 주로 보시면 되냐면요, 관련 협회 자료 또는 유료 자료로 충분히 파악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 검색수 같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및 포털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키워드 검색수는 어디서 파악하라 그랬죠? 제품별로 아니면 키워드별로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만. 이거 다 설명드리면 뭐 끝도 없죠. 이거는. 검색수 파악은 어디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게 어디냐면요. 다시 나가서 해야지. 나가서. 여기 네이버에서요. 네이버 광고라고 치면 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아시면 좋죠. 그래서 이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셔서 일단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 광고는 따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 광고 시스템에서 적어놔야지.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어디로? 도구로 들어가셔서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 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도구, 키워드, 도구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우리 딸기 농장 있으신 분을 위해서 이종강 선생님을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딸기라고 쳐볼까요? 딸기라고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딸기로 조회하니까 야, 딸기도 이게 보통 수요가 많은 제품이 아니네요. 그죠? 딸기로 검색하니까 딸기가 11,500이랑 85,000, 한 10만이 넘어가네요. 10만이.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딸기 치고 검색수는 얼마? 10만. 근데 딸기를 인터넷상에서는 얼마나 파는지 한번 볼까요? 경쟁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가 볼게요. 그럼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쇼핑에서 한번 딸기 쳐볼게요. 딸기를 키워드로 쓴 뭐 거의 다 딸기겠죠. 딸기인데 딸기가 몇 개? 93만 9천 93만 9천 개가 있대요. 경쟁 제품이. 그러면 여기다 93만 9천 개. 자, 이러면 경쟁 간도는 얼마나 나와요? 아이고, 10%밖에. 예.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네요. 근데 거꾸로 딸기 밑에 보니까 뭐 여름 딸기도 있고요. 서량 딸기도 있네요. 서량 딸기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이제 이렇게 내가 홍보를 할 키워드 전략을 잡는 거죠. 예. 여기다가 한번 다른 걸 쳐볼게요. 여기다. 서량 딸기는 어떻게 돼요? 월간 검색수는 1400 정도 되네요. 1400. 그러면 서량 딸기는 1400 정도 나와요. 그리고 경쟁 제품은 얼마나 되나 볼까요? 여기서 설향 딸기 쳐보면 122개가 나와. 그러면 122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오, 1000%가 넘어. 그러니까 뭐예요? 딸기보다는 서량 딸기를 홍보하는 거나 아니면은 재배해서 판매하는 게 훨씬 경쟁이 인터넷상으로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아이템 전략이라든가 키워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 뭐 요즘에 많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딸기 모찌. 딸기 모찌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딸기 모찌 한번 쳐볼게요. 딸기 모찌는 아예 없네. 아, 서량 모찌. 딸기 모찌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예, 딸기 모찌 그러니까 요즘 딸기 모찌 많이 팔잖아요. 딸기 모찌니까 1302개가 나오네. 그죠? 그러면 1302.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검색수는 어느 정도 나오나 볼까요? 검색수는 딸기 모찌가 있나 따로? 딸기 모찌는 없네. 딸기 모찌 쳐보죠. 뭐. 딸기 모찌 쳐보면 딸기 모찌는 얼마 나와요? 보니까 한 7000개 정도 나오네요. 예, 숫자가. 그러면 여기다가 7000. 그러면 야, 딸기 모찌도 괜찮네. 경쟁 강도로 따지면 500%가 넘어가니까.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쟁 강도를 근데 어느 정도 높은 거부터 내가 제품을 삼을까?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100 이상 되는 것들은 100% 이상. 그러니까 검색수나 경쟁 제품의 수가 비슷할 경우에는 그 이상이면 한번 그 제품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내려갔냐? 이렇게 내려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가 그런 겁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료들을 통해서 나온 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래서 그걸 이러이러한 자료를 내가 이런 기준으로 분석을 해서 아이템을 정하겠다. 뭐예요?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거죠. 아이템을 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략이 수립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면 내가 딸기 모찌를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 예를 들면 동영상을 제작할 건지, 아니면 블로그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홍보를 할 건지, 사진을 찍어서 올릴 건지,
예? 아니면 나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예, 고객들한테 그 제품을 먹어도 보는 것도 보여주고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야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2단계예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단계.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컨텐츠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컨텐츠는 뭘 만들 수 있어요? 예. 가장 먼저는 저 위에 나와있네요. 여기 그대로. 예. 컨텐츠는 글, 동영상, 사진, 실시간으로 홈쇼핑이나 왕홍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맞춤으로 밴드라든가 카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올릴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컨텐츠까지 만들어졌다. 그럼 이제 컨텐츠를 실어야죠. 당연히 동영상은 어디다가 유튜브에다 실을 수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영상은 요즘에는 디지털 마케팅의 매체라고 표현할게요. 매체는 첫 번째가 유튜브가 가장 좋은데요. 이 유튜브 채널이죠. 정확하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 컨텐츠를 런칭 시킬 수 있는데, 그죠? 런칭 시키는데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런칭을 시키면 100명 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보다 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데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동영상 컨텐츠를 런칭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영상을 직접 광고를 실시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도 교육 홍보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리고 오늘이 들어간 거구나. 이게 자주 바뀌어가지고요. 자,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홍보를 못해요. 어디서 홍보를 해야 되죠? 예, 그렇죠.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셔야죠. 자,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저는 이제 CEO 창진제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동영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동영상이라는 게 훨씬 더 홍보가 빨리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도 보면 여기다 올려만 놨는데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리고 이거 만약 광고를 때린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어떤 광고들은 이 컨텐츠로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한번 때리면 보세요. 보세요. 예. 5428개?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이 사진 하나 올렸는데? 그죠? 예. 이거 꽤 많이 갔네. 얼마 전에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적게 했는데 이건 되게 많이 갔네요. 예, 좋네요. 그래,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동영상을 홍보하는 게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채널을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매체를,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매체를 설정하는 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겠죠. 디지털 마케팅 프로세스. 처음에 뭐? 첫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전략 구상. 아니면 선택. 전략 선택.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략 선택한 다음에 컨텐츠 제작. 컨텐츠는 여러 가지가 만들 수 있는데 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매체 전략. 매체는 뭐를 쓸 건지. 이 네 가지를 정리하는 게 바로 디지털 마케팅 프로세스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주로 그 디지털 마케팅의
그 유형이라 그럴까요? 예, 유형이 있는데 크게 광고 홍보용 콘텐츠 유형이겠네요. 콘텐츠 유형인데 광고 홍보, 그다음에 기업이 소유해 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에 소비자 중심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거.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거꾸로예요. 푸시가 아니라 끌어들이는 거죠. 예, 고객들이 내 거를 보여주는 거. 예, 그 다음에 풀형이라 그럴까요? 예, 푸시형, 풀형,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바이럴을 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만들어 놨으니 니네들이 들어와서 봐. 그거고, 요거는 뭐예요? 거꾸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거꾸로 뿌리는 거예요. 이것도 정리 좀 해볼게요.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디지털 컨텐츠의 홍보 유형이라고 표현할게요. 홍보 유형은 일단 푸시형이 있고요. 푸시형. 미는 거죠. 예, 밀어. 이건 뭐예요? 내가 광고를 하는 거야. 광고를. 광고를 하는 건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런 게 푸시형이에요. 이런 게 강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 푸시형이라 그래. 이 온수매트 업체에서 라히라는 업체에서 지금 푸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어 보면 되는 거고 안 보면 많은 거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푸시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너라든가 뭐 광고라든가 그죠? 키워드 광고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푸시형이죠. 이렇게 한 거 이거는 푸시예요. 제가 광고를 한번 해서 각 그 누구예요? 저 뭐라 그러지? 주요 고객들한테 뿌린 거죠. 제가 뿌린 거예요. 이건 뿌린 거야. 누구한테? 5228명한테 뿌린 거야. 근데 뿌렸는데 어떻게 해요? 직접 홍보고 이거는 직접 홍보예요. 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무조건 열어서 본 거예요. 보게 만든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간접 홍보라고요. 또 달라요. 홍보가 그렇게 나눠지고 광고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보니까 뭐 촉진 프로모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2개 사면 3개 줄게 이런 거. 예, 예를 들면 2개 사면 2개 주. 2개 사면 3개 주면 좋지. 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 소유형. 이게 뭐예요? 풀형이라 그래서 이거 이제 광고 홍보 유형이고 이거는 직접 광고도 있을 수 있고요. 간접 광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풀형은 뭐예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채널이라든가 모바일 채널, 예를 들어 카카오 채널 같은 거 가입을 해야지 되는데 누가 가입하는 거예요? 고객이 가입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풀형이야.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브랜드 페이지. 예, 브랜드 페이지. 요즘 모두라는 프로그램 많이 씁니다. 모두. 예를 들면 모두라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로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해창 주조. 예,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게 모두로 만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들을 홈페이지도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회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오시는 길까지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저기도 들어가 보면 제품도 뭐 해창 6도 또 생막걸리 해창 12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요즘 18도짜리 11만원짜리 막걸리입니다. 이거 비싼 거 이거 소개하게 됐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홍보용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비자 중심형. 이거는 이제 세 번째로는 푸시형이 있고 풀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비자 중심형이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 유튜브 말 그대로 SNS예요.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
그다음 블로그, 틱톡. 자, 그럼 아까 제가 홍보에서 여기서도 페이스북 같은 것도 설명을 했잖아요. 직접 홍보로. 그건 뭐예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이거는 아시겠죠? 페이스북 페이지와는 다른 거예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지인이라든가 친구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들이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집단지성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 유형도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 잊지 말고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다음에는 이제 창업 절차와 인허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자영업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나와 있네요. 뭐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는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비자발적 창업이에요. 그죠? 예.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영업자 현황, 한마디로 뭐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그래도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예, 진짜 그래요. 예, 보시면 자 자영업자 보면 지금 요거는 아셔야죠. 개인 사업자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분이에요. 이 뭐냐면 첫 번째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대표인 사업자를 얘기해요. 법인과 다른 걸 개인 사업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되 뭐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605만 개로 지금 그 파기되고 있고 2006년 기준. 그러니까 보통 600만 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자영업자나 똑같이. 그리고 소상공인은 그 중에서 5인 미만. 그리고 소공인은 10인 미만. 예, 기준 사람으로 둔다 그랬죠. 그래서 300만 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6년 기준으로. 근데 이것도 거의 안 바뀝니다.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특징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 다 해야죠. 그리고 사업장 보유 여부, 고용 매출 여부 이런 것들 따져보는데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예, 자영업자는 속해요. 그죠? 예, 그렇게 되고 사업장 보유 여부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건 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자영업자 업종별 분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령화 추세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자영업자 특징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예, 증가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정년이 빨라지고 그렇죠. 비자발적 창업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영업 매출의 규모별 비중. 예.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5천만 원 미만이 점점 줄어들고 그럼 잘 되는 건가? 예. 5천에서 1억은 늘어나고 있고 예, 늘어나고 있고 1억에서 5억도 늘어나고 있고 5억에서 10억도 늘어나고 있고 10억에서 50억도 비슷하고 50억 이상은 뭐 거의 없고 근데 자 보세요 이 중에서 연도별로 이런 쪽이 5천에서 1억이 늘어나고 이쪽 5천만원 미만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요 자영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예. 자영업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자영업에 더 돈을 투자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별 생존율, 예, 생존율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이거 보죠, 이거 보죠. 2007년도는 그래도 5년까지 30%가 있었는데 점점 떨어지잖아. 점점 떨어져요. 그죠? 예, 점점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금 기업 생존율은 2년마다 한 번씩 바꾸기 전에는 다 죽어요. 이것도 표현해놔야지. 자영업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생존율이 점점 줄고 있어요. 어떤 아이, 예를 들면 뭐 지금 설렁탕 같은 거는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가업을 이어받은 설렁탕은 100년, 200년 가잖아요. 라이프 사이클이. 근데 요즘에 새로 생긴 브랜드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은요, 2년, 3년 만에 다 죽어요. 왜? 프랜차이즈 본사가 또 새로운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브랜드는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나만의 창업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여기는 적을 수 없지만 권리금이라든가, 예, 창업자가 진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수익, 그게 적을 수도 있겠다. 음, 단시간에 뭘 해야 돼요? 가치 창출을 통한 수익을 만들고 빠져야 성공. 뭐 이건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거 솔직히 여기다 적어놓으면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예,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고. 근데 이게 저는 꼭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은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잘 될 때 빨리 팔고 그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게 바로 창업가고, 그리고 자영업에서 제대로 된 창업을 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18년에도 보면 자영업자 신규 등록업체가 120만 개나 되네요. 다 합쳐가지고. 예, 그리고 2017년 대비 더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용 인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예, 한마디로 자영업에 지금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도 혼자만 하는 거야. 예, 그죠? 예. 예,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분이 안 쓰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창업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왜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지 또 지원도 하잖아요. 그 지원의 어떤 그런 명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래서. 예, 한마디로 일자리가 적어지고, 예, 정부 지원도, 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이게 자영업자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매출액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액도 점점 줄어들어요. 왜? 시장의 수요는 한정적인데 보세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비자발적 창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비자발적 창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수요 대비 저 위에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절차, 절차 뭐 이런 거 다 넘어가고요. 뭐 이런 거 계속 얘기 드리는 거니까 넘어가고, 뭐 이것도 창업의 기본 요소, 사람, 자금, 그 다음에 아이템, 환경 이런 거 다 분석해 봐야 된다 그랬죠? 다 넘어가고요. 다 넘어가고, 그래요. 요거는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요거는. 자, 창업 프로세스는 일단은 처음에는 창업 방향, 아이템이라고도 말하죠. 창업 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처음엔 예, 설정을 하고, 만약 인터넷 창업이라 그러면 도메인 같은 것도 예, 찾아보셔야죠. 그리고 투자 규모도 확인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야 이거 참 잘 만들었다. 그렇지. 방향이 설정되면 뭘 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교육을 받는 게 좋습니다. 교육을. 예, 교육을 받고, 교육은 어디서 받아요? 야, 이거 참 좋네. 자, 여기 또 올려서
쓸게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일반 자영업 창업 절차, 요거는 제가 바로 쉬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잠깐 쉴게요.